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병원 유방외과의 한원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아산병원 유방외과 김희정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젊은 여성에서의 유방암이 이제 더 나이 드신 분들의 유방암과 뭐가 다를까요? 라는 주제로 말씀드릴 거고요. 이 아산병원의 우리 세계적인 이 젊은 여성의 유방암의 세계적인 대가이신 김희정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네. 김희정 교수님께서 이제 강의를 하시면서 같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또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시고 이런 이제 말씀 나눌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젊은 유방암 환자분들이 이제 병원에 오시면 이제 제일 걱정하시는 게 이게 공격적이고 좀 치료가 어렵지 않나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고요. 치료 받는 동안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리고 보통 20대, 30대에는 이제 많은 일들을 하잖아요. 인생을 위해서. 혹시 이제 그런 계획을 좀 포기해야 될지 이런 걱정들을 합니다. 교수님 혹시 35세 때 어떤 꿈이 있으셨어요? 35세 때. 네. 생각이 잘 안 나는데 35세 때는 이제 제가 교수가 돼서 막 교수가 됐을 때 그때가 35세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정신없이 일할 때고 무슨 꿈을 꾸고 이러지 못할 때인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이제 30대, 20대 이때는 이제 뭔가 정말 어렸을 때부터 준비해 왔던 이제 그거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일 때인데 뭐 일이기도 하고 뭐 결혼을 했을 수도 있고 준비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런데 또 그런 인생이 변하게 된다는 것들도 참 이제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유방암은 이제 가장 이제 흔한 암 중에 하나고요. 근데 이제 외국과 달리 워낙에 유방암은 이제 미국이나 유럽 이렇게 서구에 많던 암인데 서구와 달리 한국 유방암학회 데이터를 보시면 이렇게 45세 미만 이제 가임기로 불려질 수 있는 여성의 비율이 외국은 한 19%인 거에 반해서 이제 한국 이런 이제 아시아에 있는 젊은 여성들은 젊은 환자들의 비율이 이제 상대적으로 조금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젊은 환자분들은 꼭 유방암뿐만 아니라 사실 이제 모든 암도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젊은 환자들의 예후가 좀 안 좋을까 이제 이런 이제 보고들이 이제 한 40년 전이죠. 이제 NEJM이라고 하는 이제 의학 분야에서는 가장 권위 있는 논문에서도 이미 실렸었고 그러면 40년이 지난 지금 치료도 많이 좋아지고 그런 진단 기술도 좋아진 지금도 어떤가를 이제 보면 미국의 시어라고 하는 이제 그 등록 자료인데요. 이 데이터를 보시면 이제 가장 표준으로 여겨지는 이제 40에서 75세까지 환자분들의 재발률이 이 아래쪽인데 75세가 이제 좀 넘으시면 뭐 항암 치료가 필요해도 좀 안 받기도 하고 이제 이런 환자분들과 마찬가지로 40세 미만의 젊은 환자분들의 재발률이 좀 높은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이제 젊은 환자분들의 이런 재발률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이제 받을 수 있는 모든 치료들을 다 받았는데요. 최근에는 유방암 환자분들도 많은 이제 교육 자료들을 보시고서 내가 몇 기인지 뿐만 아니라 이제 무슨 타입인지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무척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유방암의 치료는 아마도 이전에 이제 여러 교수님들이 오셔가지고 많은 강의를 해 주셨고 이 호르몬 수용체와 헐투에 따라서 크게 네 가지로 나눠지고 맞춰서 치료를 하거든요. 그래서 호르몬이 양성이면 호르몬 억제 치료를 하게 되고 헐투라는 것이 이제 정상보다 좀 많으면 헐투를 표적으로 하는 표적 치료와 주로 이제 항암 치료를 함께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모든 군에서 좀 고위험군이라든지 이 호르몬 수용체나 헐투가 이제 발현이 모두 되지 않는 3중 음성에서는 이제 항암 치료를 이제 주로 하게 되고 최근에 이제 면역 치료를 이제 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제 이 젊은 환자분들의 유방암은 다른 타입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치료가 잘 되고 공격적인 성격이 적다고 알려져 있는 호르몬 양성, 헐투 음성 타입에서의 예후가 다른 연령과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연구들이 이제 많이 시작이 됐고 이 연구가 이제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한원식 교수님께서 한국 유방암학회 등록 자료를 가지고서 발표하신 논문이신데, 이런 이제 젊은 환자들의 예후는 이제 다른 타입에서는 사실 크게 다르지 않는데 호르몬과 관련된 타입에서 조금 더 이제 예후가 좀 좋지 않고, 아주 예전에는 이제 호르몬 양성 타입은 호르몬을 잘 억제하는 게 중요한데 과거에는 이제 먹는 타목시펜이라고 하는 약을 주로 썼었는데요. 이제 그걸로는 좀 충분하지 않다. 이제 그런 연구 결과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미국이나 한국에서 조금 더 효과적으로 호르몬을 억제하는, 즉 예를 들어서 이제 저는 올해 만으로 49살인데요. 제가 아마 타목시펜을 복용하게 되면은 아마 폐경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한 35세 이런 환자분들은 타목시펜만 드셔서는 이제 완전히 호르몬이 다 억제가 되진 않을 거거든요. 이제 이런 경우에 난소 억제 주사제를 추가해서 조금 더 효과적으로 무월경을 유도하고 호르몬을 억제하는 것이 이제 예후가 좋겠다 하는 이제 연구들이 이제 시작이 됐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결과들을 이제 바탕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른 타입, 즉 헐투 양성이라든지 삼중 음성 타입은 연령에 따른 차이가 없고, 그런 타입은 이제 거기에 맞춰서 치료를 하면 되는데, 이제 호르몬을 잘 억제하는 것이 치료에 의미 있는 이제 군에서, 즉 호르몬 양성 헐투 음성에서는 나이가 젊은 분들은 금방 이제 생리가 돌아오고 이거를 잘 억제하기 위해서 치료를 좀 다르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그냥 타모시펜이라는 약만 5년 복용하던 거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 좀 더 환자의 암의 위험도와 환자의 나이에 따라서 치료를 좀 세분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위험으로 평가되는 환자분들은 항암 치료도 하고, 항암 치료 이후에 난소 억제 주사제를 5년 쓰면서 타목시펜을 5년 쓰거나 아로마타제 억제제를 5년을 쓰기도 하고요. 중등도나 이제 저위험군에서는 이제 난소 억제 주사제를 5년 쓰면서 이 아까 말씀드린 약을 쓰거나, 또는 일부 이제 환자분들은 2년에 난소 억제 주사제를 쓰기도 하고, 어떤 환자분들은 타목시펜만 드시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굉장히 저위험의 환자분이시거나, 또는 이제 거의 폐경이 되실 수 있는 환자분들은 굳이 난소 억제 주사제를 안 써도 되겠죠. 이제 그런 환자분들은 타목시펜만 사용하기도 합니다. 일부 고위험의 환자분들은 이제 5년의 호르몬 치료가 끝나고 나서도 이제 더 이어서 약을 이제 5년 정도 더 복용해서 약 10년 정도 복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이 젊은 특히 환자들에게서 이 호르몬 양성 헐투 음성 타입에서 과거에는 다른 연령에 비해서 조금 낮아졌던 그 치료가 잘 되는 확률이 점점 더 줄어들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호르몬을 억제하고, 또 고위험군에서는 항암 치료를 받거나 효과적으로 항호르몬 치료를 하거나 또는 10년을 쓰는 것으로 인해서 이제 생존율이 점점 좋아질 텐데, 어쩔 수 없이 이제 환자들이 이로 인해서 조기 폐경이라든지 임신이 어렵다든지 나이가 젊은데 뼈가 약해진다든지 이제 이런 것들에 직면할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네. 계속 말씀해 주세요. 네.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이 사실은 이제 병원에 오면 이제 제일 어떤 치료를 받을지, 항암 치료를 받나요? 또는 수술이 얼마나 이제 빨리 될지, 이제 이런 거가 가장 좀 걱정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치료를 시작하면서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잘 알고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게 된다면, 아직 30대 환자분은 우리가 보통 유방암은 10년 정도를 이제 보게 되는데, 10년이 지나도 아직 40이고 40세 환자도 10년이 지나도 아직 50밖에는 안 되고 남은 인생이 굉장히 길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인생들을 잘 준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33살의 이제 미혼 여성이 갑자기 이제 만져지는 게 있어서 병원을 방문하였고, 이제 2기 유방암으로 진단을 받아서 항암 치료를 먼저 받고 수술을 받았고, 아까 이제 보여드린 표처럼 이제 5년의 항호르몬 치료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환자분은 이제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됐고요. 이제 임신을 원해서 치료를 중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5년을 치료하게 되면 환자는 이제 거의 40살이 되게 되고 이미 항암 치료도 받았기 때문에 난소 기능도 많이 떨어지니까 이제 임신을 위해서 치료를 중단을 했고 약 2년간 임신을 시도를 했었는데 이제 임신이 되지 않았죠. 이제 환자분은 다시 외래를 방문하게 되고 내가 임신을 계속 시도해도 될지 아니면 아무래도 재발이 좀 걱정이 되니까 치료를 중단하고 다시 다시 이제 치료를 다시 시작을 해야 할지 이런 좀 고민에 빠지게 됐습니다. 교수님 몇 세에 결혼하셨어요? 몇 세에 결혼했냐고요? 28? 28. 네. 저도 29. 옛날에는 다 일찍 했으니까. 일찍 예, 결혼. 저는 뭐 우리 동갑 비교하면은 이렇게 빨리 한 편은 아니에요. 네. 네. 저도 29에 했는데 이제 그때도 막 부모님이 엄청 걱정 막 했었는데 저도 이제 결혼할 때는 이렇게 막 아이에 대한 계획이 사실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그 당시로 돌아가서 29살에 만약에 진단을 받게 되면은 이런 임신이나 이런 생각을 못 하고 이제 당장 앞에 있는 이제 유방암에 대한 걱정이 많았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유방암은 이제 일반적으로 한 이제 뭐 기수에 따라서 타입에 따라서 다르지만 그래도 한 80에서 85%는 이제 치료가 또 잘 되고 물론 이제 기수에 따라서 더 좋기도 하고 좀 안 좋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계획을 포기하지 않는 게 이제 중요할 것 같은데요. 사실을 보면 이제 암이 없는 여성에 비해서도 임신 확률이 60% 정도 낮다고 보고를 하고 있고 실제로 이거는 이제 한국의 그 데이터인데 한국의 데이터에서도 유방암을 진단받지 않은 여성에 비해서 출산율이 60% 정도 낮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제 가임기 여성에 가장 많은 암이 유방암이거든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항암 치료라든지 항호르몬 치료, 이제 표적 치료 이런 것들이 임신 미리 준비를 하지 않으면 이제 임신을 좀 포기하거나 이제 시도를 못 하거나 이제 그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이유가 이제 여성분들은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이 난포의 개수가 정해져 있는데 이제 점점점 감소하다가 하지만 항암 치료 같은 어떤 이제 난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치료를 받게 되면 원래 이제 이렇게 감소해야 하는 게 더 급격하게 감소를 하게 되죠. 그리고 타모xifen 같은 이제 먹는 항호르몬 제제는 직접적으로 난소의 기능에 영향을 주진 않지만 이제 5년이라는 이제 환자가 나이가 들게 되겠죠. 그러니까 30살에 진단을 받으면 치료가 다 끝나면 35살이 되니까 이런 이제 치료 기간이 주는 이제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항암 치료 때는 난소가 이제 손상될 수 있으니까 이동안 이제 난소가 항암 치료로부터 손상되는 걸 최대한 막기 위해서 항암 치료 시에 이제 난소 기능 보호 목적의 난소 억제 주사제를 이제 동시에 사용할 수 있고요. 이제 예를 들면 항암제가 이 암세포를 공격하는 이제 원리는 이렇게 빨리 자라는 세포들을 공격을 하거든요. 이제 그래서 부작용으로 우리 몸에서 정상적으로 빨리 자라는 세포가 사실 손가락 이제 이런 거는 빨리 안 자라는데 머리카락, 손톱, 그다음에 골수세포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영향을 주니까 실제로 항암 치료 때 이제 그런 게 영향이 있고 난소는 이제 젊은 환자분들은 난소가 이제 계속 일을 하니까 난소가 이제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난소 억제 주사제는 일시적으로 이제 기능을 좀 쉬어주게 함으로써 이제 항암 치료의 공격을 좀 피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원리가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난소 기능을 보호한다고 해서 그게 바로 임신의 확률에 이제 이어지는 것은 아닐 수 있고 실제로 내가 정말로 치료 후에 임신을 적극적으로 준비를 하시고 싶으시면은 이런 치료 전에 결혼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난자를 동결할 수 있고 결혼하신 분들은 난자나 배아 두 가지 다 동결할 수 있고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못하지만 난소 조직도
그 동결했다가 나중에 이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난소 억제 주사제는 아무래도 좀 불확실하고 맞습니다. 그렇죠. 네. 100%가 아니니까. 네. 네. 그리고 아까 저 뭐였죠? 그 난자 이제 냉동 같은 거는 안전한가요? 그것도 이제 시간이 걸리고 이제 우려하는 거는 또 그 배란을 위해서 호르몬을 써야 되잖아요. 네, 네.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위험이 없는지 네, 네. 그런 걸 많이 걱정하시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게 이제 환자분들이 걱정하는 이제 가장 큰 것이고, 사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임신을 막 준비했던 환자분들이 아니면 사실 가입력이라는 말도 처음 들어보는 분들이 많거든요. 치료가 이제 늦어지고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걱정하는데, 우선 항암 치료 시에 난소 억제 주사제를 동시에 사용하는 거는 치료가 늦어지거나 이제 이런 위험성이 적기 때문에 이제 쉽게 사용할 수는 있고, 하지만 그게 임신을 절대적으로 보존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임신에 대한 준비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동결 보존도 하고 치료하면은 동시에 난소 보호 주사도 같이 사용을 하고요. 내가 꼭 임신에 관심이 없어도 이제 조기 폐경이 싫으시거나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동시에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 주신 것들이 이제 환자분들이 제일 걱정하는 거고요.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그 난자를 이제 쉽게 말하면 채취하는 과정에서도 호르몬을 사용하게 되는데 과연 유방암 치료에 안전한가? 그리고 치료가 늦어지지 않는지, 그리고 그게 실제로 얼마나 성공률이 있는지, 그리고 이제 비용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좀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동결 보존을 한 것이 과연 안전한가, 이제 여기에 대한 이제 연구들이 외국하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이루어졌었고, 실제로 이제 가입력 보존 시술을 한 환자군과 그렇지 않은 환자군의 그 생존율의 차이가 없는 것들을 보고하고 있어서 비교적 안전하게 유방암 환자분들도 시행할 수 있고요. 항암 치료 시에 난소 억제 주사제를 같이 하는 거는 또 안전한가, 유방암 치료에. 이것도 역시 이 노란색으로 보여지는 게 항암 치료랑 난소 억제 주사제를 같이 한 환자군이고, 파란색이 그냥 항암 치료만 한 환자군인데 생존율의 차이가 없는 거를 보여주고 있고, 그럼 유방암 환자가 유방암 이후에 임신을 하는 건 괜찮은가? 호르몬 양성은 또 괜찮은가? 이런 또 고민이 있는데, 뭐 이거를 뭐 직접 비교하는 연구는 이제 불가능하지만, 이제 대규모 굉장히 많은 이런 연구들을 보면은 최소한 이제 나쁘진 않다, 이런 결과들이 보고가 되고 있어서, 근데 이제 주로는 이제 예후가 좋을 것 같은 환자분들이 임신을 많이 시도하시기 때문에 이 임신을 시도하시는 환자군 자체가 조금 더 좋은 예후군인 게 있는 건 맞거든요. 그렇긴 하지만 굉장히 대규모 연구라든지 여러 크고 작은 연구에서도 이제 비슷한 연구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임신을 원하는 환자분들이 임신을 시도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그 유방암 환자가 아니더라도 요즘에는 늦게까지 이제 결혼 안 하시고 이런 맞습니다. 분들이 많으니까 맞습니다. 이런 이제 난자 동결 여기에 대한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네. 그런 어떤 비용이나 이런 거는 얼마나 되나요? 네. 뭐 이렇게 국가 지원 같은 것도 있지 않나요? 그래서 사실 국가 지원이 결혼한 환자분들이 난임을 위해서 하는 거는 국가 지원이 이제 전부 보험이 되고요. 그런데 이제 유방암 환자분들, 특히 미혼 여성이 하는 거는 전부 아직도 보험이 안 되고 있어서 병원마다 다르지만 거의 4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되고, 또 이거를 이제 유지하는 비용까지 듭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유방암 환자분들, 젊은 환자분들이 유방암 진단을 받으면 최근에는 또 일부 약들은 보험이 되지 않아서 치료에도 이제 그 비용이 많이 들고, 또 교수님 혹시 암보험 있으세요? 없습니다. 아, 없으세요? 네. 아무 보험도 없어요. 아, 네. 저도 없는데 이제 보통 그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암보험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되는데 젊은 환자분들은 이제 암보험이 거의 없다 보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상당히 이제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긴 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 말씀하신 이제 치료가 늦어지는 거. 보통은 이제 난자를 채취하려면 생리 주기를 맞춰서 하게 되는데 생리 주기를 맞추다 보면 잘못하면 4주, 6주 정도 기다려야 되는데요. 이제 유방암 환자분들은 그 생리 주기와 상관없이 그 무작위라고 하는 거는 이제 생리 주기를 고려하지 않고 한다는 거고, 또 이제 두 번째는 이 난자를 채취하는 과정에서 이제 갑자기 에스트로겐이 많이 높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아로마타제 억제제인 레트로졸을 써서 이 여성 호르몬이 많이 올라가는 것을 줄이는 그런 조금 특별한 시술 방법들을 유방암 환자분들에겐 사용을 하고 있어서, 실제 이제 환자분의 예를 들면 이제 그 환자분의 이제 생리 12일째 난소 자극을 시작을 했고요. 난소 자극 시작한 지 12일째 난자를 채취할 수 있었습니다. 난소 자극 시작하면서부터 이 레트로졸이라는 아로마타제 억제제를 사용해서 이 여성 호르몬이 많이 오르는 걸 줄였고, 이로 인해서 이제 이분은 항암 치료를 하시기로 하셨던 분이거든요. 난자 채취를 하면서 바로 난소 억제 주사제를 사용을 해서 이제 항암 치료 시에 그 난소가 손상되는 것을 최대한 막을 수 있는 치료를 하고 항암 치료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환자분이 실제로 이 채취에 걸린 과정은 2주 정도 됐고요. 여러분들 이제 병원 방문하시면 보통 검사하고 이 실제 치료에 들어가는 과정이 2주에서 3주는 좀 더 걸리잖아요. 그래서 일찍 생각하고 결정하시면 치료 지연이 많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산병원 이제 자료를 한번 봤는데요. 이제 과거 한 10년간 이 40세 미만의 환자가 995명 정도 환자를 받고, 실제로 이제 임신한 환자분들이 한 14%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통은 이제 적극적으로, 외래가 바쁘시잖아요, 교수님. 상담, 사실 치료 상담하기도 이제 신한 환자분들은 이제 너무 많이 바쁜데, 이제 사실 이런 가입력 보존 상담까지 하기가 쉽지는 않고, 사실은 저희도 모르게 어떤 선입견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아이가 있는 환자분들은 아마 더 임신을 하지 않을 거야 라든지, 이미 또 너무 임신을 하기엔 나이가 많지 않나, 이제 이런 선입견이 있을 수 있는데, 진단 당시에 한 8% 정도는 35세 이상이셨고, 한 18%는 이제 진단 당시에 미혼이셨는데 이제 유방암 치료 후에 임신이 됐고, 한 7% 정도는 이미 이제 자녀가 있는 분이셨지만 이제 둘째나 셋째를 이제 또 가지신 분들이 있었고요. 이제 호르몬 양성 환자분들은 이제 치료를 중단해야 되는 고민이 좀 있는데, 한 75분 정도 환자가 임신을 위해서 치료를 중단했고, 그 중에서 한 71% 정도가 실제 임신에 성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치료를 위해서 임신을 중단하는 게 과연 안전한가, 이제 이런 궁금증을 이제 모두가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역시 이런 거는 뭐 비교할 수는 없으니까, 하지만 나는 혼자지만 뭐 우리나라 또는 전 세계적으로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환자분들의 이제 자료를 모으면 뭔가 의미 있는 결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시작한 연구가 포지티브 연구이고요. 한국에도 일부 환자분들이 여기에 등록이 됐었고, 근데 최근에 이제 아주 이제 일찍 재발률에 대한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 이 포지티브 연구에 등록된, 즉 임신을 위해서 항호르몬 치료를 약 18개월에서 30개월 정도 복용하고 임신을 위해서 그리고 출산까지 해서 2년 정도 중단했던 환자분이랑, 아까 이제 잠깐 소개해드렸었는데 난소 억제 주사제 치료를 했던 그 임상연구 환자분들의 생존율을 비교했었는데, 초기 데이터긴 하지만 큰 차이는 없더라 이제 하는 결과를 좀 보여주었습니다. 요즘 이런 상담을 하는 환자분들이 좀 그렇죠. 있으시죠. 근데 뭐 이렇게 깊이 상담을 제가 하지는 못하고, 그러면 이제 원하냐, 원하시지 않느냐, 이제 그것만 여쭤보고요. 그래서 이제 원하신다 그러면 이제 저희 산부인과 쌤한테 보내드리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데, 교수님 워낙 젊은 여성을 많이 보잖아요. 네, 네. 굉장히 힘드실 것 같아요. 아니. 그렇지 않나요? 복잡하잖아요. 이게 이제 제일 어렵고 이제 뭔가 복잡한 문제가 많으신 분들이 네. 이제 젊은 여성들이니까. 네, 네. 교수님은 굉장히 외래에서 시간도 더 많이 소요되고 힘드실 것 같은데 그러시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제 저희 그래서 이제 젊은 유방암 클리닉이 좀 따로 있는데 이제 왜냐하면 사실 힘든 거가 이제 외래가 지연되는 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따로 좀 이렇게 설명이 좀 많이 필요한 환자분들은 이제 저희랑 산부인과랑 종양내과랑 이제 해서 좀 클리닉을 따로 하고 이제 또 일반 클리닉은 또 일반 클리닉으로 따로 하는데 사실 이제 젊은 유방암 클리닉을 처음 시작했을 때가 15년 전이거든요. 네. 그때는 이제 저도 35세였는데 지금은 이제 힘들다기보다는 그 환자분들이 너무 이게 또 이렇게 젊어 보이셔가지고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예전에는 이제 제 친구들 같았는데 요즘에는 좀 조카 같기도 하고 이제 그래서 네. 좀 미국에도 이렇게 젊은 그 유방암 클릭이라는 건 없죠. 거의 아산병원이 유일하지 않나요? 근데 이제 사실 미국에서 이제 있는 걸 보고 이제 아산병원에서 그걸 만들게 됐는데 미국은 있어요. 그런 클리닉이 있는데 젊은 환자분들이 없잖아요. 많진 젊은. 네, 않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워낙에 엄청 유명한 병원들도 환자가 아주 많지가 않으니까 클리닉이 있어도 한 명, 두 명 네. 정도 아니면 없거나 그래서 오히려 해서 한국 같은 곳에서 이제 그런 다학제 클리닉이 많은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그 어떤 분야를 잘 정하신 것 같아요. 힘드시겠지만. 근데 이제 그런 사실 이제 저희가 하는 연구들의 이제 기반이 된 것이 사실 이제 그 한원식 교수님이 워낙 그 예전부터 이 한국 유방암 학회 그 자료를 가지고 젊은 환자분들 연구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또 그거를 이제 같이 이어받아서 연구를 좀 할 수 있지 않나. 그리고 환자분들을 위해서 조금 이런 좋은 환경을 좀 만들어주고자 노력을 할 수 있게 되지 않나 싶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환자분들이 그 이제 임신을 위해서 치료를 중단을 했는데 임신이 안 되면 이제 굉장히 좀 불안해지거든요. 이제 임신이 안 된 것도 불안하고 이제 치료도 좀 걱정이 되는데 사실 보면 이제 뭐 짐작하시겠지만 이제 젊은 환자분들이 임신이 잘 됩니다. 이제 그렇게 중단을 했는데 그리고 내가 하지만 나이는 제가 선택할 수 없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중요한 게 여기서 보시면 일반 환자분들보다 이제 치료 전에 배아나 난자 동결을 해서 그거를 이용해서 시험관을 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환자분들에 비해서 임신의 성공률이 한 2.4배 정도 높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런 치료는 임신을 원할 때보다 사실은 이제 진단 당시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서 미래를 위해서 또는 이제 본인의 무엇을 원하는지를 조금 생각을 깊이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요약하면 사실 이제 보통은 임신에 대한 상담을 이제 치료 한참 되고 나서 왜냐면 치료 전엔 좀 마음이 급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임신을 생각할 때 시작을 하게 되는데 유방암 진단 당시부터 환자분의 유방암 치료 계획뿐만 아니라 환자분이 이제 임신을 원하시는지 그리고 가능한 한 이제 이 방법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상담을 하고 그리고 뭐 배아 동결을 원하시면 적극적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좋고 항암 치료를 이제 하게 되면 동결을 했다 하더라도 이제 난소 억제 주사제를 함께 사용하시는 게 좋고 동결을 하지 않았더라도 이제 조기 폐경을 원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항암 치료 시에 난소 억제 주사제를 할 수 있고요. 이후에 실제로 임신에 이르는 과정도 호르몬 수용체 음성인 경우에는 조금 더 그런 고민이 덜하긴 할 텐데 이제 양성 환자분들은 이제 그거를 치료를 중단을 하면서 치료를 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 임신을 시도할 것인지에 대한 다양한 상담이 실제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또 한 가지가 젊은 환자분들은 이제 유전자 검사 대상이 되시고 특히 40세 미만에서는 이런 분들의 이제 임신은 어떤가 이게 이제 대규모 브라카 양성 40세 미만의 환자분들의 데이터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10년 동안 임신율이 약 22% 정도 되거든요. 이 연구에 이제 아산병원 자료도 있는데
아산병원 환자분들은 임신율이 한 10% 정도 돼요. 브라카 양성 환자분들에서. 그래서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 이제 주로 이제 이 연구에 들어간 환자분들이 아시아, 유럽, 일부 미국의 환자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한국에서 했던 이제 설문지 연구인데요. 여기 보시면 한 80% 이건 젊은 남성 여성입니다. 20, 30대. 이제 결혼을 할 것인가, 임신을 원하는가에 대한 설문에서 한 75에서 80% 환자가 결혼과 임신에 대한 생각이 있었는데 만약에 배우자가 브라카 양성이라고 한다면 한 30% 환자가 원래는 임신을 원하지만 임신을 하지 않겠다는 이제 답을 줬어요. 이제 비슷한 설문을 유럽에서도 했었거든요. 브라카 검사 결과에 따라서 이제 본인의 출산에 대한 계획이 바뀔 건가, 결과에 상관없이 임신을 원한다는 환자분이 이제 36%였고, 임신을 원하지 않는다고 대답한 환자가 12%였습니다. 유럽은 이런 옵션이 있어요. 산전 진단이나 착상 전에 유전자 검사를 해서 이제 브라카 유전자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검사를 하겠다는 이제 의견들이 이제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정책을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이슈가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제 브라카 유전자 이상이 있는 젊은 환자분들이 향후 임신이라든지 이런 걸 준비하는 거에 영향을 좀 줄 수가 있습니다. 또 저희가 이제 이런 가입력 보존 상담이 중요하다, 이제 이런 거를 많이 알지만, 실제로 이제 외래에서 이런 거를 상담하기가 쉽지 않으시잖아요. 교수님 혹시 이제 외래 지원될 때는 얼마나 지원되시나요? 사실 저는 별로 지연되지 않습니다. 아, 네. 네.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환자분 너무 많이 기다리시고, 또 지방 환자분들은 이게 차표도 바꿔야 되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희들도 알고 환자분들도 결정도 쉽지 않고 하는데, 이제 의료 현실이 이런 것들을 좀 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고요. 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상담이 중요하다 이제 하는데 시간이 없고, 아까 말씀하신 비용적인 것, 그다음에 아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허용되지 않고 있는 착상 전 유전자 검사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것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런 거를 좀 잘 하기 위해서 이제 젊은 유방암 연구를 이 서울대병원을 포함해서 이제 13개 병원이 이제 한국유방암학회와 함께 이제 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많은 그런 프로그램을 좀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실제 일본에서도 이런 네트워크가 한 10년 전에 이제 시작이 됐고, 중간에 이제 가이드라인도 만들고 어떤 이제 여러 가지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실제로 이제 2021년에 이런 거를 지원을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환자분들이나 또는 이제 저희 의료진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이제 어떤 제도 같은 것들은 좀 개선해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난자 동결하는 나이가 중요하죠. 네. 젊었을 때 할수록 네. 향후에 임신 가능성이 높아지는 네, 것이죠. 맞습니다. 유방 환자건 아니건 간에.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걸 좀 일찍부터 결정하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이제 장벽이 있어서 네. 국가에서 좀 우리나라는 특히 이제 저출산이 문제니까 네. 그런 걸 좀 적극적으로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네, 맞습니다. 교수님이 좀 많이 노력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많이 도와주시면. 왜냐하면은 이제 난임은 다 보험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결혼을 아직 하지 않은 유방암 그렇죠. 환자분들은 사실은 임신이 지금 안 하면 어려운데 이제 결혼을 안 했다고 그런 게 전부 비보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바꿔서 그 임신이 향후 어려울 가능성이 있는 환자분들은 이런 난임 정책이 보험이 되는 게 참 환자분들을 위해서도 좋고 어떤 결정을 하기에도 좀 쉬울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사실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치료도 결정했고, 치료 이후에 생길 수 있는 이제 사실 임신이나 이런 분들이 좀 이제 큰 이슈인데, 우리가 잘 치료를 받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아까처럼 이제 좋은 약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효과적으로 막 이 호르몬을 억제하는 이제 약들도 이제 많은데, 사실은 약 먹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실제 이제 뭐 이 소프트 텍스트 연구라는 거는 이제 아까 난소 억제 주사제를 추가하는 미국과 유럽의 연구인데요. 여기서도 보시면 한 20% 정도의 환자분들이 실제 치료를 이제 5년 내에 중단을 했고, 한국에서 했던 이제 난소 억제 주사제 추가 연구도 한 26% 정도 환자가 이제 약을 좀 중단한 이제 결과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주로 이제 보시면 이 그래프가 너무 작아서 보기가 좀 쉽지 않으실 것 같은데, 주로 환자분들이 힘들어하는 게 막 화끈화끈 거리고 이제 땀나고 이제 이런 증상들이 있는데, 이제 이쪽이 좀 힘든 건데 이제 6개월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증상들은 조금씩 이 가운데로 좀 이제 좀 오게 되죠. 그래서 조금씩 이제 증상이 좋아지는데, 특히 타모xifen 이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뭐 분비물, 질건조증, 이제 사실 뭐 성욕의 감퇴 이제 이런 것들은 계속되는 이제 불편감이 좀 남아 있는 게 사실이고, 특히 아로마타제 억제제 같은 약들은 최근에 이제 젊은 환자분들에게도 쓰이는데 관절통 같은 이제 증상들이 있고, 사실은 배에 주사를 맞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4주짜리도 있고 3개월짜리도 있고 6개월짜리도 있긴 한데, 이제 그게 참 쉽지는 않으실 것 같아서 우리가 약 먹는 게 중요할지를 알지만 잘 못 먹는 게 사실이긴 하고요. 이게 이제 이번에 그 아스코아케 다녀오셨잖아요. 네. 거기 그 왜 갱년기 증상 완화하는 맞습니다. 약 네. 그게 발표됐던데 그걸 네. 좀 소개시켜 주시죠. 제가 그 이제 자료를 가지고 오진 않았는데, 네네. 이제 아스코에서 그 이제 갱년기 증상 중에서도 이 이제 화끈거리고 이제 땀나고 이제 이런 거에 좀 좋은 이제 그 치료제에 대해서 실제로 이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발표가 이제 되었고, 발표와 동시에 아까 잠깐 소개드린 이제 애니제임에 바로 퍼블리시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환자분들이 이제 많이 불편해 하시는 그런 증상들을 조금 더 그런 약들로 조절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저희가 이제 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 환자분들 많이 물어보시는 게 혹시 석류즙 같은 거 먹으면 좀 좋은가요? 이제 갱년기 증상이 있는데, 교수님 뭐라고 혹시 환자분들한테 상담해 주시나요? 아니 뭐 저는 드셔도 된다고 그러는데 효과는 별로 없을 거라. 네. 그래서 사실은 그 환자분들이 이제 그 약이 이제 그런 얼굴이 화끈거리거나 땀이 나거나 이제 이런 증상은 좋은데, 유방암 치료나 이런 거에 장기적으로는 또 어떨지 그런 데이터도 한번 좀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근데 뭐 들었습니다. 그게 호르몬 작용하는 약은 아니니까 네. 상관없지 않을까요? 네. 근데 그게 당장 우리나라에서 쓸 수 있는 약인가요? 아니면은 아직 뭐 식약처 승인 받고 뭐 이래야지 되는 약인지. 네, 그거가 그건 제가 궁금하던데. 좀 확인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아직 쓸 수 있는 약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제가 좀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다른 데 쓰던 약인가요? 그런 것도 아닌가요? 네. 음. 제가 한번 확인해서, 왜냐면 제가 잘못 말씀드리면 안 되니까 네, 나중에 네, 네. 댓글로라도 이렇게 좀 답변을 제가 너무 달아드리죠. 최신 지견을 여쭤봤습니다. 아닙니다. 네. 제가 그 세션을 되게 열심히 들었는데,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분홍색이 실제 환자 수인데, 아까처럼 이 40대, 50대의 환자분들이 많은데, 이 핑크색 바가 약을 안 타가는 환자분들의 날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약을 이제 타가셔도 안 드실 수도 있긴 하지만, 일단 안 타가셨으면 안 드신 거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 약을 중단하는 율이 높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젊은 환자분들이 중단하는 게 높다, 이제 이런 거였고, 이런 환자분들의 이제 재발률을 보면은 약을 잘 드신 분들에 비해서 이제 약을 많이 안 타가신 분들의 재발률이 조금 높았다 하는 그러니까 결과가 이게 의외로 있었습니다. 약을 잘 안 드시는 분들이 많고 힘들기도 하고 아예 그냥 먹지도 않고 시작도 안 하고 안 드시는 분들도 많아요. 네. 네. 그래서 참 그게 문제인데, 확실히 약을 잘 안 드시면 호르몬 치료를 제대로 안 받으면 재발률은 이제 거의 2배 가까이 높아지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설득하는 것도 문제고 환자분들이 잘 받아들이는 것도 어려운 점인 것 같습니다. 네. 가끔 이제 환자분들 중에서
이제 좀 운동도 열심히 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그동안에는 좀 신경을 못 썼는데 이제 그런 것도 좀 신경을 쓰면서 약을 안 먹으면 안 되는지를 여쭤보시는 환자분들이 이제 간혹 계시거든요. 근데 일단은 물론 이제 그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게 이제 우리들의 면역력을 사실은 이제 키우는 건데 가장 인정된 것들이 이런 효과적으로 인정된 것이 약이니까 약도 드시면서 운동도 하시고 좀 긍정적인 그런 생활 습관도 좀 하시는 게 최대한 여러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하는 게 일단 좋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뒤에 잠깐 말씀드리면 이건 이제 제가 꼭 소개시켜 드리는 연구인데 보통 이게 예전에 수술 전 항암 치료랑 수술 전 항호르몬 치료를 이제 비교했던 한국에서 이루어졌던 연구인데 보통은 이제 항암 치료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건 효과가 아니라 실제 환자분들이 얼마나 힘든지를 이제 본 연구인데 여기서 보면 이제 이렇게 높을수록 안 좋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머리가 빠지는 걸로 인해서 화가 난다를 수술 전 항호르몬 치료 환자분들이 더 많이 대답했어요. 그래서 왜 그러는지 봤더니 항암 치료 하신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교육도 이미 많이 받고 준비도 많이 하시고 하는데 항호르몬 치료 받는 환자분들은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준비를 별로 안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항암제처럼 머리가 다 빠지는 건 아닌데 일부 환자분들은 좀 탈모가 생기기도 하거든요. 이제 그거는 뭐 항호르몬제가 직접적으로 탈모를 유도하진 않지만 우리가 좀 스트레스만 받아도 사실은 이제 머리도 좀 빠지고 탈모가 생기는데 항호르몬 치료제들이 이제 간접적으로 이제 이런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이런 이제 크고 작은 합병증에 대한 관리도 특히 이제 젊은 환자분들한테는 이제 무척 중요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폐경이 되신 분들은 이제 아로마타제 억제제라든지 이제 원래 뼈가 약해질 수 있어서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신경을 많이 쓰는데 젊은 환자분들도 여기 보시면 이 아래 세 개의 그래프가 이제 뼈가 1년, 2년 지나면서 얼마나 이제 나빠지는지 하는 건데 항암 치료랑 뭐 타목시펜, 난소 억제 주사제 타목시펜을 쓰는 환자분들에서는 이 뼈에 대한 골밀도 감소가 상당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잘 대비를 해야지 치료가 다 끝나고서도 이제 뭐 골다공증이라든지 심한 골 감소증에 이제 빠지지 않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저희 환자분들이 여쭤보는 게 이제 유방암을 아이들한테 알려야 될까요? 아이들이 충격을 받진 않을까요? 또는 이제 제가 항암 치료를 하는데 또는 호르몬 치료를 해서 제가 굉장히 예민해져서 아이들이 뭔가 정서적으로 발달에 영향을 주는 거가 아닌지 이런 걱정을 좀 많이 하고요. 이거는 사실은 막 전향적으로 비교한 건 아니고 이제 환자분들한테서 이제 스트레스랑 아이의 발달을 좀 비교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엄마의 우울이랑 스트레스는 시간이 지나면서 좀 좋아진다는 결과가 있었고 이게 이제 그 유방암을 진단받은 엄마의 아이들의 행동평가 검사 결과인데 이 빨간색과 이제 이 파란색이 이제 실제로 좀 이상이 있을 수도 있는 환자들의 비율인데 사실 그 일반 엄마가 유방암이 아닌 여성 아이들과 차이가 없는 걸 보여주는 그래프거든요. 그래서 그래프가 이제 옆에가 너무 작긴 한데 이 비율이 의미 있게 높지 않다. 것들을 보여줘서 너무 이제 아이들에게 어떤 죄책감이라든지 미안한 마음 이런 거를 안 가지셔도 되고 치료를 좀 적극적으로 하고 오히려 힘든 거를 가족들이 함께 공유하고 지지를 받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랑 이 연구를 같이 하는 저희 소아 청소년 정신과 김효원 선생님 강의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 아이는 다 알고 있대요. 숨겨도. 그런데 숨기면 뭔가 집안이 이상한데 이게 뭐지? 그리고 저희가 보통 그러잖아요. 너가 말을 안 들어서 막 그래 뭐 이렇게 말해서 이제 아이들은 몰래 말을 안 듣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제 숙제를 안 하고 내가 어제 엄마를 좀 속상하게 해서 뭔가 이런 일이 있구나 이래서 더 나쁘게 상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어차피 이 과정이 최소 5년에서 뭐 저희가 10년까지도 보는데 함께 하는 게 훨씬 좋을 다 것 같아요. 오픈하고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 아니면 아이는 이제 더 큰 상상을
더 나쁜 상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유방암 걸린 그 이제 여성들의 이혼율이 더 높은가요? 제가 더 높은지까지는 모르겠는데 네. 꽤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뭐 그런 연구 없었을까요? 네, 그러니까 뭐 더 높다는 게 이제 일반 여성, 네, 여성들보다는 그런 높은지. 이제 연구가 있긴 한데 이제 워낙에 연구 자체가 좀 바이어스가 많아서 그게 이제 뭐 이혼이라는 거가 이제 유방암이 아니어도 요즘에 높기도 하고 뭐 직장군에 따라서도 다르고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이 결혼한 여성분들에서 배합도 가능하고 난자도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배아를 동결했는데 이혼을 하게 되면 그 배아는 못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사실 저희가 뭐 그걸 아주 적극적으로 말하진 않지만 왜냐하면 대부분 클리닉에 오신 젊은 환자분들은 이제 굉장히 남편분이랑 이제 사이가 좋은 경우가 많긴 한데 그래서 이제 우선 두 가지 가능성을 다 말을 하기는 배아랑 난자를 둘 다. 이혼할 거에도 대비해라. 근데 그건 좀 이상하긴 한데. 네. 그건 좀 이상하긴 한데요. 뭐 요즘은 뭐 이혼이 큰 그런 건 아니고 오히려 이제 너무 힘들게 어떻게 지내는 것보다는 결정을 하고 오히려 이제 독립적으로 사는 것도 뭐 현명한 이혼을 방법일 수 했는데 있어요. 냉동 배아를 사용하게 되면은 법적인 문제가 복잡해지나요? 네, 못 사용합니다. 아예 못하게 돼 있어요? 네, 못하게 돼 있습니다. 동의를 해도? 양 제가 전 그거는 남편과 뭐 다 동의를 해도 동의를 해도 안 되는 안 돼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곧 결혼할 거라고 해도 예를 들어서 결혼을 2달 뒤에 할 거고 항암 치료는 한 달 뒤에 들어갈 거라서 원래 배아가 성공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하겠다 그래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제 환자분들 중에 바로 다음 주에 저희 혼인신고만 하면 되거든요. 저희 혼인신고했습니다. 뭐 이렇게. 그래야지만 그게 네, 되는군요. 이게 법적인 네. 거여서. 네. 참 고려할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좀 전문가 교수님이시니까 이런 문제가 있으신 환자분들은 김인정 교수님한테 가시면은 최고의 진료를 받으실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환자 너무 많으시죠? 아니 그거 아니고요. 아니고 자, 이제 시간이 다 끝이죠. 네, 이제 질문에 대답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럼 이것만 마지막으로. 네네네. 그래서 환자분들이 워낙 정신이 없으시지만 진단 당시에는 뭔가 조금 더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 그랬으면은 환자분들의 인생이 좀 치료 과정들도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질문은 굉장히 긴 질문이 들어왔네요. 이제 약간 요약을 하면은 이제 3기 환자분이시고 항암 치료도 하시고 브라카 유전자 양성이셔서 이제 치료를 하고 계신데 임신을 이제 원하는 환자분이시거든요. 지금 이제 32살이시고 지금 이제 2년쯤 되셨으니까 한 35 정도 되셨을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배아 동결을 해놨고 교수님 혹시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 이제 사실은 이제 환자분은 다행히 이제 다른데 전이가 있거나 이제 그런 건 아닌데 병이 가볍지는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우선 치료가 잘 되는 게 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2, 3년 먹고 이제 중단을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데 아까 그 포지티브 연구에서 이제 그 그래프가 제가 이제 다른 소프트 텍스트와 차이가 재발률의 차이가 없다고 한 건데 차이가 없다는 거지 재발이 안 됐다는 건 아니고 실제로 3기 환자분들이 포지티브 연구에 있었는데 일부 재발을 경험한 환자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굉장히 개인적인 선택이고 환자랑 보호자분의 선택인데 우선 환자분이 치료가 잘 되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산부인과 선생님하고도 상의를 했는데 이미 배아를 동결을 했기 때문에 환자분이 35살에 동결된 배아로 임신을 시도하는 것과 예를 들어 최소 그 이제 5년의 치료를 마치고 38에 하시는 거에서 그 자연 임신은 당연히 차이가 있는데 동결된 배아로 하는 것은 아주 많은 차이가 있지는 않을 거라고 젊으셔서 하더라고요. 5년까지 다 하고 하셔도 저는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아, 네. 네. 지금 종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네네. 네네네. 마무리 말씀 인사해 주시죠. 네. 네. 오늘 네. 김미정 교수님 모시고 이 젊은 여성의 유방암에 대해서 네. 얘기 나눠봤는데요. 아주 유익한 그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네. 좋은 자리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시는 길에 꼭 함께 하고요. 여러 가지 많은 행사나 프로그램들도 함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